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담적병, 어떤 환자들이 와서 어떻게 좋아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은 우리 5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가장 힘든 증상이 트림이 꺽꺽꺽꺽, 하루에도 100번, 200번 꺽꺽거리고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너무 심한 상태.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트림을 꺽꺽 하다 보니까 냄새도 같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위생적이지 않다라고 싫어하니까, 그래서 특히 밥을 먹게 되면 심하고, 트림을 꺽꺽꺽 해도 시원하게 되지 않으니까 항상 깝깝하고 힘든 증상. 그 다음에 트림과 동반해서 신물이 올라온다든지, 신물이 올라와서 목을 자극하니까 목에 걸리는 느낌, 그 다음에 냄새까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입마름이나 눈이 건조한 증상이 매일 하루 종일 입이 마르고, 그 다음에 물을 먹어도 소용없는 상태.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위장관 증상, 그 다음에 전신 증상이 있어요. 소화 안 되고 답답하고 맥히고 더부룩하고 잘 체하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소화가 늦게 된다든지, 명치가 답답하다든지, 가스가 찬다든지 같은 증상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역류 증상, 우리 위식도 관략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꽉 조여줘야 산이고 음식물이 가스고 냄새고 트림이 안 올라와요. 근데 담적으로 인해서 굳어서 못 조여주면 이게 역류의 이슈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전신 증상으로 손발이 차다, 그 다음에 배가 차다. 우리가 담이라는 독소가 위장에 끼면 위장 증상이 나타나지만 심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심장에서 쪽쪽 잘 짜줘야 위장이나 손끝, 발끝, 말초 쪽으로 혈류가 잘 가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손발이 차다, 시리다, 붓는다, 저린다, 쥐내린다, 혹은 배가 차다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이제 가스가 차서 그득한 게 심장에 부담을 주면 답답하고 숨차고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이런 것까지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그럼 담적병의 위장 증상이 왜 생기냐? 담이란 독소가 위장 외벽, 근육층에 끼면서 굳어지는 형태의 병리가 나타난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담적이라는데, 굳어지니까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에 이제 부담이 생기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숨차는 것뿐만 아니라 심장 주변, 등이라든지 가슴 앞쪽에도 이런 증상, 그래서 등 통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리적인 열도 있으셨어요. 열이 이렇게 올라오고 식은땀도 나시고. 근데 병리적인 열은 좋지 않은 게 심장을 막 공격을 해요. 뭐 스트레스, 화가 되든 몸에 열이 있든, 그럼 심장이 이제 공격을 받으면 위장을 혈류가 못 가게 되면서 여러 이슈가 생기게 되세요. 그래서 병리적인 열은 제가 첫 번째로 딱 꺼트려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어깨나 목에 결린다. 우리 담이라는 것은 우리 담 결린다라는 걸 아시죠? 그 담이거든요. 우리 위장 근육에도 영향을 주지만 어깨나 등, 허리 같은 근육이 많은 층에도 담이 끼면서 여러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너무 많이 계신 분.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내시경 검사상의 위축성이나 장상피화생 같은 좀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암의 발을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그런 검사 결과까지도 나오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너무 증상이 이제 많으니까 일단은 증상을 꼼꼼하게 잘 저희가 챙겨서 살펴보고 진찰을 해보니까 담적, 그러니까 위장관이 굳어있는 패턴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외래로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같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트림, 꺽꺽대던 트림이 거의 반 이상 떨어지게 되셨고, 명치 답답한 것도, 그 다음에 가스 그득 찬 것도 많이 줄어드셨고, 근데 사라진 것도 있어요. 역류가 올라오는 거라든지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역류가 올라오면서 목에 뭐 걸려있는 느낌, 혹은 숨이 차다든지, 그 다음에 심장의 이슈인 등 통증이 생긴다는 것, 그것들이 다 완전 사라진 상태가 나오게 되셨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체크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 지표도 개선이 돼서 삶의 질도 개선된 형태로 나오게 되셨고, 그 다음으로 위장의 운동성도 개선이 된 상태로 나오셨어요. 위장의 운동성, 위전도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 수치가 7, 23, 8, 7에서 21, 34, 32, 10으로 운동성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굳은 게 풀리면서 위장의 운동성이 활성화됐다라는 수치가 객관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복부 경직이 풀리다 보니까 수축력도 좋아졌지만 리듬이 좋아져요. 우리 위장이 1분에 3번, 4번 움직이거든요. 쫙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이 리듬이 이제 이쁘고 물결 모양으로 잘 흘러가셔야 되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리듬이 좋지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개선이 되면서 리듬도 같이 좋아진 형태로 나오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복부 경직이 호전되는 상태 알고미터라고 있어요. 꾹 눌러봐서 말랑말랑해지는지 그 수치를 계측해서 보는 게 있는데 위장간의 혈자리들이 그 수치가 개선되는 상태로 나오셨어요. 배가 부드럽게 풀어지다 보니까 위장간 증상도 같이 좋아지는 패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복부가 경직된 것,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것들이 호전되는 거, 생체 전류 검사라고 있어요. 이건 치료의 의미와 검사의 의미가 같이 있는데 보통 생체 전류 치료를 통해서 위장간이 경직된 것들을 해소하고 세포의 재생을 활성화하는 치료가 되는데 이 치료가 굳은 게 많은 분들은 치료하면 통증이 있어요. 통전통이라 그러는데 굳은 것들이 풀리게 되면 통전통이 사라지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1500볼트와 3000볼트에서의 통전통, 생체 전류의 통증도 사라지고 줄어드는 형태로 나오게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액 검사. 우리 몸의 객관적인 상태에 대해서 몸의 신진대사 활성이라든지 몸 전체의 상태가 어떤지 봤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HDL, LDL이라고 높으면 좋은 수치도 올라갔고 낮아야 좋은 수치도 낮게 나와줬고 그 다음에 혈당 HbA1c나 글루코즈 같이 혈당의 어떤 수치들도 많이 개선된 상태로 나오게 되셨어요. 실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너무 많으셨어요. 담적증후군의 대표적인 위장간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을 다 갖고 계셨는데 담적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 이제 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니까 놔두지 마시고 제때제때 치료를 받아주시면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제 얘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